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심화만 나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대학교 평가자에게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중경외시 라인 중에 서울시립대 어떤 주요 변화가 있고, 일단 시립대에는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립대 역시도 전년도와 많은 차이점이 있죠. 특히 학생부 교과라든지 종합에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무엇이냐 학생부 교과가 예전 같은 경우는 직윤 선발 전형이 학생부 교과제 진로 선택 그 과목 상위 세 과목만 반영했는데 이번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다음 학생부 종합 원에서 2단계 면접 반영 비율이 면접 40에서 무려 면접이 50%까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립대가 지금 면접 역전율이 지금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와 자기소개서가 없을 때 이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 자기소개서가 폐지고 난 이후에 면접 역전율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저도 그 역전율을 보고는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시립대를 이제 면접을 준비해주면서 면접 질문 자체도 서류 기반이지만 정말 그 생활 기록부에서 드러나지 않은 아이의 역량이 무엇이고 직접 그 아이가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역량이 제대로 그 이해를 했는지 이런 점들을 통해서 아주 냉정하게 면접을 아이를 선발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강해졌는데 무려 2025학년도 면접이 50%이기 때문에 시립대를 준비한다라고 여러분들 면접 지금부터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 이후로 모든 서류 기반 면접 정말 꼼꼼히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투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설되었냐? 학생부 종합투는 이제 전 모집 단위로서 자, 한국사나 4등급이고 수능 최저는 2합 5입니다. 근데 2합 5면 뭐 다 맞출 수 있죠. 2합 5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이제 서류형으로 지원하냐 면접형으로 지원하냐 물론 면접형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서류형 같은 경우는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은 자신 있는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서류형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면접이 겹치는 그런 대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대학교의 면접을 강화하고 1차가 붙을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그런 점들을 저울질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를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이제 3합 7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게 이제 면접형 같은 면접이 50%라고 그랬고 서류형인데 서류 100%인데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가 면접형으로 지원하든 간에 서류형으로 지원하든 간에 일단은 그래도 거기 서울시립대에서 요구하는 거기 생활기록부 역량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재상 하실 필요가 있어. 인재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공공성을 지향하는 뭐라고요? 공공성을 지향하는 서울시립대 3대 교육 이념인 진리, 창조, 봉사에 조응하여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과 고루 같은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라고 나왔어요. 시립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는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과 사회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을 쭉 보게 되면 공공성을 지향하는 이쪽으로 공공들을 좀 맞춰졌다라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과 사회 역량은 대체 무엇을 평가해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학업 역량은 전공 학문 탐구를 위한 기초 학업 능력을 갖춘 인재인지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 역량은 경계를 넘는 소통과 융합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라고 선발하고 있고 사회 역량은 건전한 인격과 협력을 토대로 공공의식을 체득한 인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서류형은 서류 평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 서류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업 역량 30%, 잠재 역량 50%, 사회 역량 20%고요.
면접형 같은 건 학업 역량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서류 평가에서는 잠재 역량 50%고 면접형은 잠재 역량의 40%.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서울시립대는 잠재 역량에서 변별력이 발생한다는 것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업 능력에서는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교기치 학업 능력과 대학 전공 기초 수학 이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겁니다. 우리 대학 학업 수액의 기초가 되는 고등학교 교과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히 고교 생활을 통해서 진로 및 전공 분야 탐구에 대하여 학습한 경험과 교육 활동 실적을 평가하겠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초학업 수양을 쭉 보여주고 나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무엇이 있냐면은 전공 분야 탐구가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 소인수 과목 같은 거 있죠. 거기에서 본인의 전공 분야 탐구 역량을 보여줬던 아이들이 시립대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재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잠재 역량이 무려 40, 50%를 차지하는데 잠재 역량 두 가지를 평가하고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다학제적 거기에 전공 수학의 여러 그다음 두 번째로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 이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학제적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서울 시립대 평가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학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관심 분야 탐과 관련돼서 교육 활동 간의 연계성 및 심화 학습 수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종종 그러죠. 많이 노력합니다. 보통 이제 제 카페에서도 이제 선배님, 선생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보면은 종종 이래요. 본인의 전공의 진로가 이건데 이 진로를 물리와 미적분과 연계할 수 있는 탐구 주제가 무엇일까? 아니면 화학과 다른 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면은 가정과 경영을 연계할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점들을 지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심화 학습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가지고 계실 건데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화 학습을 하신다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들 그 동기와 계기부터 먼저 여러분들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심화 학습은 무조건 찾으려고 그래요. 이점과 관련돼서 화학, 투하 관련돼서 심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뭐 이쪽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을 심화하면 좋을까요? 이건 너무 막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심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있어서 여러분의 진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지원한 학과가 무엇인지 먼저 고려하고 이것만 고려하면 제발 그래 그럼 동기가 뭐냐? 이 동기는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동기로 잡아서 올 수도 있고, 학교 교과 활동을 동기로 잡을 수도 있고, 교내 활동에서도 동기로 잡을 수가 있는데,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심화만 나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대학교 평가자에게, 이걸 왜 했지? 라는 의구심만 갖게 된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경험 및 활동 실적 즉 이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구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인문결정이나 사회결정 좀 많이 지원하는 편이죠. 어떤 뭐 경영이나 경제 좀 정치외교라든지 행정학과라든지 이렇게 많이 지원을 그러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립대 합격한 학생들 아이들 공통점이 결과물은 나와서 결과물은 당연히 뭐 보고서를 했다라는 나오는데 보고서도 나오고 앙케이트도 나오는데 3학년 때 생기부로 딱 종지부로 딱 찍을 때 보면 정말 그 아이들이 거기 제안한 대안들이 실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것은 사회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생활기록부였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시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가 단지 이론적인 탁상 공론적인 것만 그냥 생활기록부 보고서 채웠는지 점검하시고 만약 이 점만 채웠다면 그 이론적인 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 것인지 이게 연계가 되었는지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변별력이 만약 발생했다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 역량은 공동체 및 시민윤리 의식과 협동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즉 사회 역량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공적 윤리를 중시하는 태도가 있는 건지 이런 점들이 생활 기록부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팀 프로젝트라든지 동아리 구성도 하셨을 거고 뭐 학급 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때 본인이 두드러진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공공의 공공들 같이 타협하던 공공들도 같이 이끌었는지 이런 점, 즉 팔라우시 리더십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점들 여러분들 잘 평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는 면접 평가가 학업 능력 35%, 잠재 능력 40%, 사회 능력 25%인데요. 시립대 같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저 학생마다 틀린데 제가 쭉 보게 되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 특히 아니야 그 진로 활동 있죠. 창취 활동, 진로 활동과 동아리 활동 아주 본격적으로 집요하게 물어보는 그런 면접관도 있었고요. 어떤 활동은 일단 거기 과세특 있잖아요. 전공과 밀접한 과세특에서 밀어보고 그래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역량 25%와 학업 역량 35%가 중요한 35%인데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답변할 때 이 학업과 사회 역량 같이 묻어나가는 답변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면접 평가는 이 활동을 왜 했냐라고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이 활동에서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냐라고 이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본인이 무슨 활동을 했다, 그 활동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건 누구나 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다지 큰 임팩트가 있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답변하셔야 돼. 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학업적인 역량이 있었는지, 어떤 학업적 역량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노력했는데 이것이 같이 묻어나가는 답변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그래요. 시급 때 같은 경우는 아이들 면접 다 보고 나서 저 답변 다 잘했어요. 그런데 뭐 예비 60번 받았네, 50번 받았네. 그러면 아이들이 멘붕이면 제가 왜 이렇게 왜 그러죠? 답변 잘한다 그러면 그 아이의 너 뭐라고 답변했냐라고 물어보면 단지 그 활동만 말했다는 것 자체가 공통점이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서울 시립대라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면접 반영 비율이 50%가 높으면 면접 역전율도요, 45% 이상 정도.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를 지원하거나 시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금방 오늘 말씀드렸었죠. 생활기록부가 실용적으로 결과물에 나왔는지 그 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된다는 점이면 다학제적 역량과 통합적인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이 생기고 잘 나왔는지 점검해서 2025 학년도 서울시립대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